합니다. 군포시 국회의원 이하경입니다. 캠코 사장님께 취약계층 채권에 대해서 오전에도 질의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은 단순히 금융이 아니고 사회 안정성 측면에서 좀 공적 차원에서 접근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 있죠. 예. 그런데 지난 2012년 보니까 캠코가 원금 기준 6조 5천억 상당의 장기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매각한 일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때 매각 당한 전체 채무자 79%가 4만 9천 명, 한 5만 명이 되는데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고요. 그 중에 5,479명, 약 8.9%는 채무 조정이나 개인 회생 중에 있던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였고요. 또 지속적인 채권 추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무 능력이 없는 그런 개인 채무자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런데 대부업체 매각을 해서 그 대부업체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가 없죠. 담보 설정된 채무는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대부업체의 채무조정에 추심에 시달렸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약계층은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이건 단순히 금융 관련으로 보지 말고 공적 소외자들을 신용회복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보자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업체에 넘기는 것은 이건 그 취지하고 맞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 캠코가 서민금융지원 업무와 부실채권 정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봐져요. 사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이 저신용자들 채권은 직접 캠코에서 분류해서 채무조정 업무를 하시거나 관리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매각하더라도 입찰 기준을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공적 신용 회복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기관이 매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대부업체들이 낙찰받아서 무분별하게 채권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서민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선 고맙고요. 2012년 그 건은 사실 저희로서도 약간 좀 유감의 그런 사건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2012년 말까지,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어떤 형태로는 넘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공자비에 저희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10억 이상의 금융회사한테 넘기자 이렇게 돼서 아마 대부업체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보증 이사장님께 일석이조 보험 아시죠? 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고보상을 위한 보험 제도죠. 그게 아까 들으니까 신보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위탁 업무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하면 안 됩니까? 아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일반 국민들에게. 이거 간단하게 좀 왜 이 보험이 만들어졌고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가능하면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매출채권 보험 예. 말씀하십니까? 중소기업이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는 수익성 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못 받아서 예, 생기는 그런 경우가 거죠. 많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거나 해가지고. 예, 예. 예. 그 부분과 관련된 리스크를 저희가 커버해주기 위해서 만든 보험을 신고해서 만들어가지고 보험에 들면 예. 미리 매출 채권을 받고도 기금 그 원금을 돌려주는 채권이 거죠. 부실화될 경우에 예. 못 받을 돈을 대신 지급해드리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중소기업들, 납품업체들에게는 좋은 제도죠. 예, 예.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11년 상품 출시 이후에 매년 가입 건수,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입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 289건, 손해율은 굉장히 많죠. 지금 억 원이니까 886억.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그 매출채권 보험의 경우에는 제가 좀 정확한 숫자. 예, 하여튼 유지 가능이 지금 힘들게 지금 가고 있죠. 아, 여기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상품은요, 일석이조 예. 보험이라고 그래서 매출채권 보험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자산 3,400억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점점 실적이 나빠지면 이 상품이 앞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품 자체가 지금 불리하게 짜진 측면이 있는 거죠. 일석이조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매출채권 부실화 가능성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그 관련된 매출채권 규모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출채권 관련 보험 상품에 비해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2배 이상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지금 900%로 나와 있어요. 손해율이. 예. 아니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예, 그렇고요. 현재까지. 예. 사고율은 14%고, 예. 재원에도 문제가 있고, 저는 상품 기본 그 구성 자체가,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내가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해놓고, 외상으로 가져다 쓴 사람이 사실은 제일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 이치로 보면. 예. 가장 아쉬운 사람이 보험도 들고, 가서 사정도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매출 채권 끊으면 내가 물품도 되고, 용역도 된 사람이 가서, 그것까지 은행에 가서 보험 들고 돈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다음에 그게 부도가 나면 또 내가 다시 상환을 하게 돼요. 이거 누가 들고 싶겠어요? 우선 급하니까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되는데 이걸 누구하고 상의해서 짜는 겁니까? 신보가 스스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서 중기청과 협의해서 예를 들면 보험을 같이 들든가 양자가 예. 원청이나 하청이나 아니면 저는 기본적으로 내 외상 매출 채권이니 이거 내가 보험 들 테니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매출 채권을 끊으니 원청이 이걸 좀 돌리기 위해서 내가 보험 들 테니 이것을 가지고 오면 좀 대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해서 이루어져야 될 보험인데 어떻게 물품 납품하고 용역 납품한 사람이 그거 받아다가 은행 가서 보험 수수료 내고 보험 들고 나중에 부도 나면 또 다시 반환하고 이게 워낙 불리하게 납품업자들에게 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 그래서 이걸 위험 분담을 함께 하거나 아니면 기본 원인 제공자가 기본 위험 부담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은행이 철저하게 신용을 평가해서 예상 매출 채권을 가져와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나 이렇게 좀 다시 짜야 이 상품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그 위원님께서 일석이조 보험과 일반적인 매출채권 보험 약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보험의 경우에는 조금 그 일반적인 매출채권 보험과 좀 다른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 수용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문제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